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중서민들의 노후 준비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선의 보루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노후 준비에 대부분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가입을 피하고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해서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서민들이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납부하고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서민들은 국민연금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고 그다음에 홀대하고요. 오히려 국민연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부자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낸다는 거 아닙니까? 기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반면교사라든가 교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하십시오. 그들은 확실하게 돈을 압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왜 좋은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부자를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서민들의 소박한 꿈인 하나뿐이 없는 노후 준비 꿈입니다. 그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서민들이 외면한다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부조리, 보험 및 금융 부조리, 기타 사회 부조리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일깨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어쩌면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은 필요 없죠. 부자들한테 보험이 필요 없고, 연금보험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각종 4대 보험 혜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현금이 넘쳐나거든요. 부자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노후에 연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금이 필요한 것이죠. 엄청난 현금. 그것을 가지고서 충분하게 노후 생활비 쓰지, 부자들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시다시피 워런 버핏이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는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만요. 연금보험 가입해서 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거 받지도 않고요. 쓰레기 같은 연금 10년 동안 이자도 안 나오는데 거기 가입하는 그런 바보 같은 자산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자산가가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현금도 많고 임대 수입도 많고 각종 수입들도 많고요. 수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자거든요. 그렇다면 연금 필요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은 연금, 국민연금에 목매어 사는 것일까요? 열광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서민들, 중서민들, 그 다음에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피를 토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피를 토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당부 호소드리고 싶네요. 국민연금 부부 가입 강화하십시오. 최대 보험료 납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9만 원 절대 안 됩니다. 55만 5,300원 납부하십시오. 그다음에 최고 보험료 매년 7월 달에 경신해서 납부하십시오. 그다음에 추납하십시오. 최대로 최고 보험료로요. 그다음에 만 18세 어린 고3 자녀부터 임의 가입을 통해서 55만 5,300원 매년 경신보험료 납부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 5년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보험료로요. 반환이시금 있으면 반납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나뿐이 없는 우리의 노후를 확실하게 100% 정도가 아닙니다. 200%, 300%, 국민연금만으로도 500%, 1000%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한다면요. 50만 5,300원을 50만 5,300원을 플랫하게 47년간 납부한다면 부부는 440여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지만 상승해서 계속적으로 납부한다면요. 500, 600, 700, 1000, 1500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서민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물론 부자들한테도 제가 정보를 제공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100% 거의 100% 따라하는데 중서민들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고 따라하지 않는다. 가장 최악은 국민연금 9만 원만 내고 아니면 납부하지 않고 연금보험 같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어떻습니까? Out of frying pan into the fire라고 하는 미국 속담이 생각나는군요. 불 위에 후라이팬에다가 새우를 굽는데 새우가 뜨거워서 펄쩍 뛰쳐나갔습니다. 주방에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불덩이 속으로 떨어지죠. 바로 즉사해버리죠. 이런 일을 겪으면 설상가상의 일을 겪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자나 중서민이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다음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부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영원한 것이죠. 진실이 두세 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하는 것은 최대한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고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준비가 다 된 것이죠. 이미 검증 다 완료된 것들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일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수는 용납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은퇴 설계 교수를 오랫동안 했고요. 보험 및 금융상품, 특히 연금보험 상품, 보험 수리를 할 줄 아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0.01%도 안 되는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 말을 들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이 맞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빈자와 부자의 특징이 있죠. 가난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난해지는 이유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가난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죠. 부자가 대를 이어서 부자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리치맨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무슨 그 토지 보상을 받았다든가 로또 당첨됐다든가 이랬을 때는요, 부자인 사람은 졸부라고 하죠. 부를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지만 웰스라고 해서 리치가 아닌 웰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를 이룬 사람들은요, 생활 패턴하고 양식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모조리 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받은 영향을 받은 자녀들 손자녀들은요, 반드시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부자가 되기 힘들면 부자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또요,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줘도 따라하지 않고 갖은 핑계를 댑니다. 핑계 대는 이유가 여러 가지죠. 학교 가기 싫은 사람들요, 출근하기 싫은 사람들 핑계 대버리니까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요, 핑계 대지 않죠. 그것이 옳다면 무조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라고 목숨 걸고 정말 건건일척의 마음으로 투자하고 투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정말로 돈 버는 정보를 기가 막히게 한파하고요. 스스로 노력해서 최대로 만드는 또 기술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주면 그걸 가지고서 문일지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현명함과 기민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자와 빈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쓸 돈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월급 받으면요, 쓸 돈은 이것저것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챙기고 나서 남는 돈이 8만 원이다. 그러면 8만 원을 저축을 합니다. 물론 투자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가난해지겠습니다만은요. 하지만 부자인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쓸 돈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요, 일단 투자할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600만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600만 원을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 가지고 주거 생활비니 용돈이니 기타 사교비니 이런 것을 쪼개서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정말로 자기 계획대로 먼저 투자할 거, 저축할 거, 저축도 잘 안 하죠. 투자할 것을 먼저 정하고 나서 남는 돈을 아껴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대를 이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배운 게 그것이니까 어쩔 수 없죠. 부자인 사람은 영원히 또 대를 이어서 부자로 삽니다. 배운 게 또 그것이니까 그렇게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하겠습니다. 바로 그 스타트라고 하는 건 영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말로는 꼬망송이 되겠습니다. 일본 말로는 그 이시오니 하지 마리 마시오 함께 한번 해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의심이 많고 핑계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위해서 조언하는 사람의 말을 정말로 귓등으로 소홀히 듣고 정말로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서 따라하고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개인이 노후 준비하면 당당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연금보험,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고 고맙다고 칭찬까지 합니다.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 뱁새 아니겠습니까? 뱁새가 뭡니까? 자신의 새끼를 모조리 무참하게 죽인 뻐꾸기 새끼를 극진히 보살피고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고요.
알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새끼들을 모조리 죽인 철천지 원수인 뻐꾸기 새끼를 양육한다고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모르고 뱁새는 삽니다. 이러한 뱁새의 모습을 우리 현명한 인간이 따라 하셔야겠습니까? 자신을 사지로 볼 수도 있고 노후 준비를 망치게 하는 정말로 독이 될 수 있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죠. 빈자들의 특징은요. 국민연금을 최대로 넣어야 좋다고 하면요. 비웃습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맹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럴 때 맹자는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 비웃는 걸 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껄껄 웃는다고 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당연하다. 그 정도니까 계속 모르고 산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국민연금을 부자나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홀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국민연금 납부를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적게 내는 것이 장땡이다. 안 내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와 선동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 정말로 특징이 선동에 잘 빠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바꾸고자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문가가, 진정한 전문가가 얘기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양 더 이상 바꾸고자 하지 않죠. 그런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순간에 시험 문제 100점과 빵점에 갈린 길이 아니고요.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세금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과 자신을 부부의 노후를 준비하는 최고의 상품이죠. 따라서 가장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은 가장 많이 내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는 것이죠. 조금 내겠다, 안 내겠다,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내십시오. 하지만 국민연금은요, 많이 내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부부의 노후 생활은 라비앙로즈라고 해서 장밋빛 인생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내십시오. 근데 9만 원밖에 못 낸다고 저한테 벌매인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저를 위해서 국민연금 내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돈이 9만 원밖에 없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내라고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하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그런데 빚을 내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보험, 금융상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들 모조리 왜 갖고 있습니까? 해지해서 그것을 국민연금 납입 강화, 부부가 그러면 돈은 차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없다면 일을 해서라도 최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을 적게 내면 가장 좋은 수익률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이 바로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사회보험 성격 때문에 보수효력이 낮은 사람한테 더 많은 수익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반 여건을 판단해 보면요, 보수효력이 높은 사람이 결코 수익률 측면에서 낮지가 않습니다. 더 높을 수 있고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9만 원만 낸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15년 전부터요, 강남의 부호들, 아주머니들, 사모님들이요, 9만 원만 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가장 좋다는 것 때문에 9만 원 냈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당장 바꿉니다. 55만 5,300원 내고 매년 7월 달에 인상된 경신보험료 납부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태도죠. 왜냐면 이거 대단합니다. 55만 5,300원. 비록 당장 수익률은 미미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 환급액이 있고요.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무료 공짜 장애 보장하고 사망 보장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환산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만약에 근로자라면 50% 지원받는데 50% 지원액이 9만 원 내는 사람은 4만 5천 원 지원받고요. 55만 5,300원 내는 사람은 28만 원 정도를 받는데 480개월 동안 받는다면 그 돈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9만 원 내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바로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55만 5,300원으로 돌아서는 사람, 제 말을 듣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중서민들은 9만 원에 목을 메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정보죠. 수익률도 저조하고 많이 내야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뿐인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료 공짜 장애보장도요, 굉장히 저조하게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9만 원 내는 사람이 소득도 적으니까 소득공제 환급액도 거의 없죠. 없거나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요, 이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특징은요,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판매에 혈안이 돼서 기승을 부리는 것이
그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요. 잘못된 선동과 마케팅 때문에 9만 원만 내고요. 국민연금은 나머지 돈 뭐 50만 원, 100만 원은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은 전부 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게끔 말을 하니까 거기에 홀딱 속아서 연금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상품을 버리고 최악의 상품을 선택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이중고라고 하는 건 나중에 65세 이후에 평생 살아가면서 노후 생활 40년, 35년, 40년, 45년 동안에 평생 철천지 한이 되고요. 천추에 한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 생활은요. 가시밭길이 되고 지옥길이 펼쳐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많은 돈을 내고 가장 오랫동안 납입을 해야만 연금액이 많아지고 수익률도 장애 보장, 사망 보장도 엄청납니다. 비상적으로 생각한다면 9만 원이 55만 5,300보다 수익률이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50% 지원액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득공제 환급액하고 노령연금액 엄청난 금액, 무료 공짜 최고의 장애보장,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과세, 유족연금, 그 공짜 사망보장 이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55만 5,300원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할 돈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자꾸만 칭얼댑니다. 어린애처럼요. 그러면서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ISA,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 분리과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예금적금 펀드, ELS 등은 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요. 이거 모조리 해지한다면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니 55만 5,300원 부부가 내봤자 111만 원인데요. 그거 200, 300 못 내서 안타깝죠. 더 못 내는 것이 천추의 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 해지하고요. 최고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해지하십시오. 해지하기 어렵다. 평가분석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거든요. 보험 전문가고. 최고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불효불급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은 모조리 일소시키고 해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적금 만기가 뭐 6개월, 1년 남았으니까 해지할 수 없다고 핑계를 또 댑니다. 이거요. 만기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자. 그리고요. 세금 뗍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혹시 건강보험료도 부담해야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해지해서 국민연금 납부하시면 소득공제 받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그다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을 지금 해약하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원금 도달하면 해약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지하는 것이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지금 500만 원 손해 보는 게 낫죠.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5천만 원, 5억 손해 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지할 때 손해 난다. 그것이 가장 적게 손해 보는 그런 그 길이 되니까 현명한 판단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들의 보장보험을 해지한다면 나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사고나 질병이 발생되면은 나중에 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절대로 해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 사고 확률도 얼마 미미하고요. 받아봤자 또 얼마 안 되는 보험금 미래에 또 받는다면은요.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보험금은요. 똥값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정액의 보험금을 받다 보니까 현재 이 3천만 원 무슨 뭐 그 암보험 진단금을 받는다. 근데 20살에 3천만 원 받으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년 지난 시점에 3천만 원은 어떻습니까? 1천만 원도 안 될 것이고 40년 뒤에는 300도 안 될 것이고 30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품에 목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결국 형편없는 보험금이 나오는 보장자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생활보장, 노후보장은 정말로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가장 비싼 사망보험이라고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평생 보장받으니 평생 보장받을 필요도 없는데 꽝이 없다고 또 자랑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보장은 종신보험보다 약 20여 배 저렴한 정기보험, 15배 저렴한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면 될 뿐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10배, 15배, 20배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암보험을 젊은 나이에 가입하면 정말로 폭망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가입해도 역시 마찬가지 폭망입니다. 젊었을 때 투자하면서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자산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집안은 암에 걸린 병력이 있답니다. 유전력이 있답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려서부터 투자를 더 열심히 하세요. 20세부터. 그래서 60세 때 혹시라도 암에 걸리면 40년 동안 투자한 금액 가지고서요, 확실한 암에 대한 치료비를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 자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60세 지나도 암에 안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남성 60세 1% 암에 걸리고 여성 75세 때 1%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부분 암에 안 걸린다는 것이죠. 물론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50년 뒤의 일일 수 있죠. 그러면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암에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납입 금액 대비해서 당첨금 규모, 확률을 고려하면 암보험 진단금보다 받을 확률보다 그 로또 1등 당첨되는 확률이 훨씬 더 쉽다는 거 아십니까? 훨씬 더 기대값이 더 큽니다. 로또 복권이. 그러니까 절대로 로또보다도 당첨되기 힘든 암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각종 성인병 보장보험, 치아, 치매, 뭐 간병 이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제 영상 중에는요, 로또 1등 당첨하고 사망보험금 수령 중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을까, 기대값이 높을까, 여기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말도 안 되는 비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 결과를 보면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답서 2북을 제가 판매 중입니다. 8,500원 딸랑 하는데 한번 투자해볼 가치 있겠죠? 8,500원 투자라고 말하기도 좀 힘드네요. 자, 로또하고 비교했을 때 뭐 요것은 한 번 더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으로 1억 원 사망보장 20년 월납 30세 남자가 월 23만 원 냈을 때 로또 복권은요 1,000만 원으로도 구입해서 1등 당첨금 25억 원 내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종신보험하고 로또보험 보면은요 그 환산값 당첨 확률은 당연히 로또 복권이 확률이 적습니다만은 낸돈 대비해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0원당 기대값이요. 환산 기대값이 종신보험은 287원에 불과하지만 로또는 307원이나 됩니다. 더 비싸죠. 그런데 한 달에 4번 구매할 수 있잖아요. 로또는. 그러면은 종신보험 대비해서 1,288만 원, 287만 원 대비 훨씬 더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종신보험 가입 대신 로또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양가족도 없고 결혼하지도 않고 자녀들 또한 미성년자이고 이런 자녀들한테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이것은 사족과도 같습니다. 불필요한 보장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입하는 것이죠. 물론 미성년자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고령의 부모님을 모신다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처럼 비싼 게 아니라 정기보험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자녀들한테 사망보장, 암보장, 생활보장 그리고 노후보장을 위해서 연금보험까지 가입하라고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자녀들이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거 이거 잘못된 정보에 기인된 부모님들의 잘못된 가정교육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부모님 때에서 끝나야 되는데 부모님이 일단 계몽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진정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한 친구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싸구려 정보도 아닌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투자나 절세 아니면 노후 설계, 노후 준비, 자산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경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판매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판매인은 무엇인가를 파는 사람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잘못된 정보나 고가가세를 하거나 경강부회를 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여러분을 홀릴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죠. 최악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보다 못된 떨어지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판매인의 말만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듣죠. 겉은 전문가인데 판매인은 전문가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전문가가 판매인이 될 수 있지만은요, 판매인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요, 그
자, 가난한 사람 특징은요, 누가 자기 편인지 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맛을 봐도 모르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문이슬과 현혹되는 말에 속아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왕왕 있고요. 자신의 자산관리를 망치게 만드는 그런 상품을 권했던 판매인들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송하는 것을 보면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파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등등의 금융상품을 파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혀 팔지 않는 저 같은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 뱁새가 아닐 수가 없죠. 한 번 더 인간 뱁새의 특징, 탕난의 희생자, 어리석은 뱁새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가입 강화하라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궁핍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벌써 10여 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강남 부자들은 무소득 배우자인 사모님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9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많이 내야 좋다는 콘스탄틴님 저의 말을 듣고서 대부분 거의 다죠. 최고 보험료 55만 5,300원 내고 매년 경신보험료를 또 7월 달마다 냅니다. 전문가를 잘 알아보고 따른다는 것이 부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부자들은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실행력 또한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부자들은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심이 있습니다. 소비를 당장 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참습니다. 그리고서요.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얼마 안 되는 푼돈입니다. 이 국민연금 부자한테는. 어쨌든지 간에 부자들은 항상 수십 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뜸들이지 않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요. 부자들을 따라하지 않고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생 맛없는 밥을 먹고 그다음에 불편한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에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자들은 연금이 필요 없습니다. 현금이 많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연금보험 가입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워런 버핏이 보험을 가입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입했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이 10년 동안 이자 안 나오는 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투자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연금을 가입했겠지만 제가 10중 8구 느끼기에는 절대로 연금보험 같은 거 아니면 보험 같은 거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소득처가 있기 때문이죠. 이자 배당, 투자소득, 임대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강의료, 특허료 등등이요. 그 사람들은 잠을 잘 때도 소득이 발생됩니다. 바캉스를 가는 시간에도 휴가를 가는 시간에도 잠자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소득이 창출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에 있어서 노후 준비는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들이 국민연금에 목을 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자들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자들의 꿈과 빈자들의 꿈이 정말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꾸는 꿈을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종합과세 피하는 것이 꿈이고요. 빈자는 종합과세를 당하는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동상이몽인데요. 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 반드시 부자를 따라서 부자가 돼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노후 준비에는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착각하는 것은요. 부자들은 또 다른 욕심이나 욕구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다른 욕심 없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빈자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은 빈자들의 착각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돈만 많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욕심도 부리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자들은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죠. 부자가 되면 더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더 많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돈이 많은데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고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실업자가 고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적은 금액일 수는 있습니다. 부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요. 국민연금 부부 가입 강화, 자녀 가입 강화, 손자녀 가입 강화, 증손자녀 가입 강화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제 말을 듣고서 확실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은퇴 준비는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죠.
항상 노후 준비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중서민이 되겠습니다. 중서민의 대부분이 노후 준비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최고의 상품을 가입하고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이나 가입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요, 가난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자신의 편에서 현명한 조언과 관리를 해주는 현명한 멘토의 말을 듣고서, 자산관리 멘토의 말을 듣고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노후준비 자산관리, 투자 및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관리, 재무설계 전반을 종합자산관리사, 금융집사, 자산관리 집사의 말을 듣고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는데 무슨 자산관리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몸무게가 120kg인 사람한테 다이어트 너 언제 할 거야 하고 말을 했더니 90kg 되면 그때부터 할 거야 하면서 뭡니까? 폭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kg 되면 정말로 다이어트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말은요. 정말로 90kg 되면 믿는다 이거죠, 제가. 하지만 그의 상태로, 현재 상태로 절대 110kg에서 90kg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다이어트에는 실패할 겁니다. 물론 90kg가 갑작스럽게 떡 됐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120kg짜리인 사람이 90kg 되면 다이어트 하겠다. 이것은요, 다이 플러스 T가 됩니다. 다이, 죽는다 이거죠. 트집만 잡고 핑계만 잡고 다이어트 하지 않으니까 다이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모으면 연봉,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모으고자 하는데 사람들은요, 욕심을 부립니다. 뭐냐면요, 연봉 1억 원 되면 그때부터 저축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1억 원 되지 못하죠.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모을 때부터 준비해야만 1억 원을 만들 수 있고요. 세상에서 목표 자금, 목적 자금 1,000만 원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1억 원, 10억 원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1,000만 원을 만든 사람은 금방 1억 원, 10억 원을 만들 수 있지만요. 1,000만 원을 만들지 않고 나는 1억 원만 준비할래. 이 사람은 평생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예를 들어서요. 부자들이 국민연금을 최대 보험료로 납부한다면 나중에 소득공제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공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낸 돈이 어쩌면요. 6,608만 원 119개월 추납했을 때 50%인 3,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는 그런 아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최고보험료 납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부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의지를 불사르고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고 동조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승리만을 추구한다면 모르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유는 그런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하면서 부조리한 보험 및 금융상품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적격 컨설팅, 자신만을 위한 적격 컨설팅 말고 없이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중서민들은요, 영원히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가난의 길로 빠지는데 더욱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길로 빠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때에서 가난의 고리를 한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제 말을 듣고서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요.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